원장님, 오늘 주제는 바로 사랑니인데요. 사랑니가 이름은 정말 낭만적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랑니 때문에 아프신 분들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요새는 사랑니를 전문으로 빼는 치과들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니를 빼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래서 사랑니를 빼야 돼요? 안 빼도 돼요? 나쁜가요? 요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랑니는 빼고 어떤 사랑니는 안 빼도 되는지, 그리고 사랑니를 빼고 나서 그 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사랑니는 제3대구치라고 하는데 사진 보시면 여기 사랑니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치, 어금니라는 얘기예요. 사람 어금니가 3개예요. 큰 어금니가 3개가 있어요. 이게 1번 어금니, 이게 2번 어금니, 이게 3번 어금니예요. 이 3번 어금니가 바로 사랑니입니다. 근데 얘가 왜 사랑니라고 불리고 그냥 쓰면 되지 왜 뽑아야 되냐? 보통 이 3번째 어금니가 날 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쁘게 나지 못하고 이 밑에 보시면 얘 누워있죠? 누워서 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구강 내에서 보면은 이 윗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이 밑에는 뼈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럼 잇몸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여기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옆에를 보고 있다 보니까 요 틈새가 있어요. 요 틈새. 앞에 치아와 여기 틈새. 여기가 닫기가 어려워요. 잘 못 닦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염증이 생기고 또 양쪽으로 충치가 생기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니가 안 나는 사람도 있나요? 사랑니가 안 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랑니뿐만 아니라 다른 영구치도 안 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니가 4개가 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랑니 말고 치아가 더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니가 없는 분이 뭐 진화가 많이 됐고 사랑니가 있으면 진화가 덜 됐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치아들도 정상적으로 다 발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몇 개가 미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니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사람마다 안 뽑고 살아도 되는 그런 축복받은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일을 안 뽑아도 될까? 한번 볼까요? 요거는 요렇게 나면은 안 뽑고 지켜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쁘게 난 경우는 아니에요. 여기랑 여기 사랑니를 보면은 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뼈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아프지 않은 경우는 일단 지켜봅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잇몸으로 깨끗하게 덮여 있어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면 그냥 지켜봅니다. 여기 이 치아를 보면은 뼈를 좀 뚫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잇몸도 살짝 뚫고 나왔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요런 거는 뺍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뼈예요. 뼈 밖으로 나온 애, 뼈 안에 있는 애. 차이가 보이시죠? 이렇게 뼈 안에 있는 애들은 지켜보고 뼈 밖으로 나온 애들은 빼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경우 완전히 뼈 안에 들어가 있죠?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안 빼고 지켜보고요. 여기 보면은 얘는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희미하게 지금 뼈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잇몸 안에 있고요. 얘랑 얘는 지금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온 애들은 양치 관리만 잘 하신다면 안 뽑으셔도 됩니다. 그냥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아프지 않아도 미리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 뽑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치과에 가셔서 이런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일단은 내 사랑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진을 찍어봐야 보여요. 보면은 이분은 이 2개의 사랑니가 누워있고 여기랑 여기는 비교적 똑바로 난 것 같네요. 그죠? 이분은 아마 오른쪽 사랑니가 아파서 오셨을 거예요. 사랑니는요 10대 후반에 보통 나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때쯤부터 이제 사랑니가 이제 발달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10대 후반 정도가 되면은 거의 다 완성이 되는데 사랑니가 뼈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진 직후는 뼈에서 분리가 쉽게 잘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뼈랑 치아랑 좀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빼기가 힘들어요. 빼기가 힘들면 빼고 나서 더 아파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미리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한번 찍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치과 의사가 이걸 빼야 되는 건지 아닌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빨리 빼시는 게 좋아요. 20대 초반 정도까지 빨리 빼면 좀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오고 잘 아물어요. 그래서 빼야 되는 사랑니라면 이걸 알았다면 시간이 되실 때 빨리 빼시는 게 좋다. 그 빨리 빼는 게 언제까지냐? 20대 초반.
그러면 이 사랑니를 이제 제때 안 뽑고 미루다가 이제 방치했을 때 생기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 있어요. 이제 요 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 여기가 아플 거예요. 지금 뭐랄까 약간 반달 모양으로 뼈가 녹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치관주의염이라고 해요. 이게 점점 진행되면 이렇게 녹아요. 그러면 여기 막 음식물 끼고 막 이런 것도 있을 거거든요. 여기가 녹는 것도 있는데 양쪽으로 썩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두 개를 같이 뺍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 제가 저번에 엑스레이 보는 법 설명드렸는데 치아가 연속성이 깨지고 까만 부분은 충치라고 설명드렸었어요. 자, 여기가 제2 대구치고요. 여기가 이제 제3 대구치 사랑니 옆 누워있는데 여기 뭔가 까만 거 있죠? 충치예요, 충치. 여기 이만큼 까만 거 있죠? 여기도 충치야.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이쪽. 까맣게 돼 있고 이쪽에도 뭔가 이렇게 까만 그림자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염증이 맞아. 똑똑해. 이 정도 되면 통증이 정말 극심합니다. 지금 이분은 이거를 뺄 정도는 아니에요. 치료해서 쓰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신경 치료도 해야 되고 이제 크라운 치료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더 썼게 되면은 두 개를 빼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시면요, 통증이 굉장히 극심한 상태에서 오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픈 상태에서 오시면요, 아플 때 빼면 더 아파요. 그러니까 내 사랑니가 누워있다 그러면 좀 일찍 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다렸다가 오시면요, 굉장히 치료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제 주변에 이 사랑니 때문에 이제 동네 치과에 아파서 갔더니 이건 이제 대학병원 가셔야 된다라고 말을 들어서 이제 겁을 먹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동네 치과에서 뽑을 수 있는 사랑니와 대학병원에 가야 되는 사랑니, 이게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이 사랑니가 이제 일반 치과에서 안 뽑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선이 하치조 신경이라고 해서 아래 턱뼈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신경이에요. 이렇게 머리뼈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게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이거든요. 이 신경이랑 사랑니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분은 좀 굉장히 가까운 편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염증이 이렇게 있는데 사랑니 신경관이 있는 거를 이제 침범한 것처럼 보이죠? 얘 같은 경우도 살짝 닿아 있고 이렇게 신경이 가까우면 보통 일반 치과에서는 뽑지 않습니다. 대학병원 가라고 말하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고요. 왜 신경이 가까우면 대학병원에 가라고 말씀을 드리냐? 신경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에요. 얘네는 정말 개복치 같은 애들이에요. 정말 살짝만 건드려져도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몸의 다른 조직들은 살짝 건드려지면 낫잖아요. 신경은 또 잘 안 나아요. 안 되지는 않아. 근데 오래 걸리고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좀 신경세포들이 그런 애들이어가지고. 그런 이유로 얘는 운동신경은 아닙니다. 감각신경이에요. 그래서 마비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움직이고 표정을 짓고 말하고 먹고 마시는 데는 전혀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가 감각이 없는 거죠.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상 감각들이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 갑자기 따끔따끔해.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 이런 이상한 감각들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치과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경우에는 이제 빼는 거를 꺼리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가면 이제 구강암면외과에서 이런 걸 뺍니다. 이제 저는 구강암면외과 의사니까 저는 빼죠. 네, 저는 뺍니다. 네. 이제 저희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뽑아주는 선생님을 찾고 싶어하고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 원장님만의 이 발치 후 통증이나 붓기를 최소화하는 그런 수술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뺄 때 아플까 봐 걱정하시거든요.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취를 다 충분히 하기 때문에 안 아픈 상태에서 뺍니다. 이제 문제는 빼고 나서인데, 이제 빼고 나서의 통증을 결정하는 게 수술이 얼마나 빨리 깔끔하게 잘 끝났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치과 의사의 몫이니까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빼드리는 게 저의 몫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구강외과 의사들을 찾아가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구강외과 의사들이 사랑니를 진짜 많이 빼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할 때,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사랑니만 5,000개 이상 뺐거든요. 꼬꼬마 레지던트 시절부터 그렇게 수천 개의 사랑니를 뺐으니까 지금은 아마 셀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뺐으니까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하겠죠? 뭐 저만의 수술 노하우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다른 일반 치과 의사분들이 뭐 내가 했더니 사랑니가 너무 많이 붓는다, 환자분들이 빼고 나서. 저는 그렇게는 안 붓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빼고 나서 얼음찜질, 한 이틀 정도는 얼음찜질 해주시고 이틀까지는 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틀을 풀로 채워서 하기보다는 초반 하루 얼음찜질을 좀 잘 하셔야 덜 붓고 덜 아픕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충분히 잘 챙겨 드시고, 첫날에는 이제 만약에 치과에서 진통제를 한 가지만 줬다.
그러면 타이레놀 같은 거 더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마취 풀린 직후는 아무래도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마취 풀린 직후엔 진통제를 충분히 잘 챙겨 드시고 이것만 끝나면 그 이후에는 많이 괜찮아져요. 네, 오늘 사랑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랑니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 사랑니가 완성되는 시기가 10대 후반 정도이기 때문에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또 사랑니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치과에 내원하셔서 사랑니를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고 이제 사랑니가 누워있거나 빼야 되는 사랑니라면 조금 용기를 내서 조금 일찍 아프기 전에 빼시는 게 제일 안 아픕니다. 오늘 영상이 사랑니 때문에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치과 언니, 치과의사 정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